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없이, 수치심 없이, 잘못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를 좌파 언론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자기 반성도 없고 이미 당선자 신문 시절에 이 사건을 도모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이걸 은밀하게 생쥐들처럼 시행했다는 게 더 나는 분노스러웠던 거죠. 국정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보려는 걸 처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 걸 보고 나는 엄청 분노했던 거죠.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뉴스 정치선동 바로바로 나옵니다. 카톡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틀이 그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고 정치선동이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다 보면 네. 이분이 실제로 이걸 가짜뉴스라고 믿는 거 아닌가? 굳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변명과 합리화와 거짓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 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3분 후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1000만 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희수 기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양평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물려받은 선산이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가족회사 명의로 일부 땅을 또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산이거나 다 물려받은 땅은 아닙니다. 최근에 구입한 네. 땅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실제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예,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 30분 정도 더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것과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쳐서 최대의 극치에 거짓에 극친 거죠. 아까 그 답변들은 다.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강한 부정을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왜 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김건희 씨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오빠 김진우 씨 관련해서는 이미 양평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평의 공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라던가 그리고 잔고 조작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졌고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땅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리사욕 없이 그냥 정말 그 말을 정말 아니지만 그 말 믿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대답해라 해명해라는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땅을 파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회의를 마치면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선의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 이건 지금 특검법 통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었나? 했던데. 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의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땅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2달 만에요. 축구장 몇 배? 축구장 5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 내용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저것이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 의문이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개최화한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겠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맞아.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누구겠습니까?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을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틀인가 있다가요.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예.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야.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에피소드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맞습니다. 했었나요? 네. 맞아요. 예, 많이, 의혹을 더 키웠었죠.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예.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함께하자는 톡에 그런 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번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라고 답을 하자 1분 후에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던 건가요? 라고 반문한다. 최 목사는 1시 35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변경되면 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공격적인 톡을 다시 보낸다. 김 여사는 자료를 찾아서 미팅 끝나면 알려드린다. 네, 솔직히 기사를 검색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 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만 땅값이 오른 걸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 라고 되묻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싸워달라. 저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뭐 딱 진짜 들어맞진 않는데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이 논란에 사과해야 되고 해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평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했을 때 네.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한 거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이런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과연 교감이 없었을까? 혹은 원희룡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그때마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그런 변명들은 다 거짓이 팩트로 다 박살이 났어요. 최 목사는 아무튼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 고생 많으셨어요.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도움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톡을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김 여사는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살이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답을 보낸 후 갑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네. 본인이 후보예요. 후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은 남편과 정당이 잡는 건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말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투나 문법상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하수인이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아바타 같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다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국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